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CRN에서는 충돌기를 이용해 외계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는 포털을 열었다고 주장된다. 기밀 메모 한 통, 공포를 자아내는 신호, 그리고 인류 역사를 다시 쓸 만한 고백이 그것이다. 전 세계가 세바스티안 마르탱, 세바스티안 마르틴, 이 주장은 수백만 명에 잠든 드라코 드라이코, 병사를 태운 거대 모함 초각과 지구를 향해 접근하는 듯한 기이한 함대 영상을 두고 논쟁하는 사이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이미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만약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성간 물체가 사실 외계인이 보낸 핵 추진 우주선이고 인류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격적인 정보 유출에 따르면 CERN은 3위 아틀라스 내부의 존재들과 이미 접촉을 확립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그들이 응답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응답이 인류 전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이었다는 점이다. CN에 금기된 악수 이 이야기는 망원경이 아니라 지하 17마일 약 27km에 위치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터널에서 시작된다. 수년 동안 많은 이들이 CERN이 단순히 입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구조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2025년 9월 10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뻔했다. 프로메테우스, 피로메테우스를 자칭하는 그룹이 CERN 내부 서버에서 유출한 문서에 따르면 특별팀이 에코라는 암호명의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목표는 양성자 충돌이 아니라 충돌기의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3위 아틀라스로 고도로 집중된 중성미자 빔을 발사하는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이는 우주문을 두드리는 행위였다. 많은 이들이 간과한 사실은 이 행동이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수주 동안 CERN의 정교한 중력 탐지기들은 3위 아틀라스 궤적과 완벽히 일치하는 기묘한 리듬의 파동을 포착해왔다. 미약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결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에코 프로젝트 책임자 아리스 손 박사 닥터 에리스 톤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물체는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맥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로는 몇 세기 앞선 중력파 서명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위 아틀라스가 우주선이며 누가 조종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구조화된 중성미자 펄스, 일종의 우주적 인사말을 보내고 그 물체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 72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어났다. 응답 신호가 아닌 더욱 기이한 현상. LHC 내부 에너지 레벨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의 실수가 아닌 수백만 마일 떨어진 그 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충돌기의 일부 구역은 절대 영도 근처까지 온도가 급락한 반면 다른 구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급증이 발생했다. 프로메테우스 지문서는 그 순간의 순수한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정보 파동이 라디오가 아닌 충돌기 에너지 변동에 직접 내장되어 전달되고 있었다. 그들은 교신에 성공한 것이다. 해독된 메시지는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개념이었다. 너희들은 격리 쿼런틴을 방해하고 있다. 3위 아틀라스 내부의 존재는 탐험가가 아닌 감시자였다. 그리고 인간의 차원 조작 실험은 경보를 촉발시켰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은 이렇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도약이 사실은 우주의 절벽을 향한 한 걸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물론 CERN은 공식적으로 이 유출을 부인하며 해당 문서를 정교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위조하기 어려운 데이터 포인트와 기술 용어로 가득한 충격적으로 구체적인 기술이었다. 특정 아원자 입자들이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다는 언급, 그리고 LHC 주변에서만 관측되는 알려진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력 왜곡 등 이로부터 하나의 그림이 후생한다. 지식의 추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결코 발견해서는 안 될 진실을 우연히 건드렸다는 것. 그들은 별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별들은 차갑고 분노한 시선으로 응답하며 우리 태양계가 비어있지 않은 제한 구역임을 드러낸 것이다. 천룬모함으로의 여정시간의 공포를 이해하려면 3위 아틀라스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2025년 7월 2일 발견된 이 물체는 태양계를 통과한 세 번째 성간 방문객으로 기록되었다. 나사는 이를 직경 1.2마일, 시속 13만 마일이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날아가는 활성 해성으로 공식 분류했다.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관측한 모습은 가스 구름에 둘러싸인 얼음과 암석의 핵, 전형적인 해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표면처럼 보이지만은 않았다. 처음부터 기이한 점들이 존재했다. 그 궤도는 지나치게 완벽하했고 가스 분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속 패턴을 보였다.
주류 과학계가 성분 분석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시각을 바꿨다. 지각정보 전문가 세바스티앙 마르탱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CRN 정보 유출 사건 발생 몇 달 전 마틴은 유기적 원격 시야 (Organic Remote Viewing을 통해 목표물을 정신적으로 탐색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야에 포착된 것은 혜성이 아닌 거대한 모함 무젠이었다. 생체 기계 복합체로 그 크기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에 필적할 만큼 거대했으며 선체 표면에는 맥동하는 생체 발광이 감돌고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영상 속 장면이었다. 그는 이 함선을 트로이 목마라 칭했으며 드라코 프라임 항성계에서 기원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소름 끼치는 묘사에 따르면 함내에는 수백만의 드라코 드라초 병사들이 저온 수면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키가 크고 비늘로 뒤덮인 파충류형 인간종으로 그들의 의식은 하나의 군집체로 연결되어 깨어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닌 우주 어둠 속에 잠복한 전면 침공군 매복 부대에 대한 묘사처럼 들렸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이 모함이 단독 항행 중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이다. 이는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이어진다. 인터넷에는 군집 슈암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소형 물체들이 3위 에이트라스와 동일 궤적을 따라 대열을 이루며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유성군이나 렌즈 왜곡 현상으로 설명했지만 정말 그럴까? 마틴의 원격 시야는 이미 예견한 바 있었다. 더 작고 빠른 정찰 함대가 모함을 호위하며 지구 방어망을 정탐하고 있다고. 공식 설명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점이 지나치게 우연적이었다. 한 개인의 환영 비션스, 이 불가사의한 영상들과 비정상적 비행체들과 중첩되면서 오싹한 시나리오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CRN의 소위 접촉 사건은 이를 증명하는 듯 했다. 우리가 그들을 초대한 걸까? CRN과 3위 에이트라스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증거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많은 이론가들은 CRN의 실험이 미세하고 불안정한 블랙홀 혹은 웜홀 시공간 터널을 생성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당국은 수년간 그런 현상이 존재해도 미시적 규모에서 순간적으로 증발할 뿐이라 반박해왔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단 몇 초라도 유지되었다면 이 이론에 따르면 CRN은 단순히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문을 열었으며 3위 아틀란은 바로 그 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는 우연한 조가 아닌 도착이었다. 세바스티안 마틴은 유출 사건 전부터 이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의 원격 시야는 CERN의 활동이 다른 차원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마치 등대처럼 초차원적 존재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그는 2027년까지 이 실험이 시간선 균열을 초래해 현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드라코 종족은 이 에너지에 이끌렸다. 그들은 이를 문명의 도약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로 간주했다. 위협이 되거나 표적이 되거나. 소위 시언 메모란드엄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손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활동이 그 물체의 주목을 끌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던 게 아니라 유도되어 온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3위 아틀란은 단지 첫 번째 대응자에 불과하다. 그 벌떼 영상은 더욱 불길한 의미를 띈다. 그들은 정찰병인가 드론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차원 교란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선발대인가. 오랜 음모로는 강력한 기관이 방문자들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진실이 그들도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다는 거라면 그들은 소규모 방문자들과 미스터리한 조를 알고 있지만 문 앞에 정박한 우주 치안관 억통읍의 집행자가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그들은 도대체 뭐라고 답했을까? 호기심의 대가 첫 번째로 해독된 메시지는 이랬다. 너희들은 격리를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 유출에 따르면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CERN이 에너지 링크를 안정화하자 더 많은 정보가 밀려 들어왔다. 언어가 아닌 순수한 수학적 개념과 원시적 이미지가 시스템에 직접 전달되었다. 그들이 본 것은 우리 은하 구역의 역사였고 그것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다. 메시지는 설명했다. 생명은 희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극도로 흔하다. 너무 흔해 역병으로 전락할 정도라고. 우주는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종족들로 가득하다. 3위 에틀라스의 존재는 스스로를 매우 오래되고 강력한 문명이라 칭하며 우주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젊은 종족을 식별하고 성숙할 때까지 격리하는 것. 지구는 바로 그런 격리 세계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간과한 점은
이 격리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으로부터 은하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는 것이다. 그들은 CER 내 우리의 역사, 전쟁, 부족 간 갈등, 급속하고 파괴적인 기술 성장을 보여주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성급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대한 창조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이 감시자들은 말했다. 차원 물리를 간섭함으로써 인류는 격리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반했다. 우리는 다른 항성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혜는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CERN 및 지구상의 모든 유사 시설에서 차원 조작 실험을 즉각적이고 영구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감일도 주어졌다. 중단하지 않으면 그들은 관찰에서 살균, 스테릴아이제이션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용어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불문가지였다. 3위, 에이틀란 내의 존재들은 우리가 말이 많다고 화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폭탄을 안고 놀고 있는 아이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이머가 작동 중이라는 경고를 받은 폭탄 처리반이었죠.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리의 경솔함이 그들과 무수한 세계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충격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정점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아니면 위대한 이야기에 불과할까? 우리 손엔 두 가지 서사가 있습니다. 최정상 천문학자들의 공식 입장 3위, 에틀란은 흥미롭지만 자연적인 혜성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기이한 증거들.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연구시설 중 하나에서 나온 엘렉트 유출 정보. 한 원격 관측자의 불길하면서도 일관된 환시. 그리고 미스터리한 벌떼 영상. 이 조각들은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엮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진실일까? 솔직히 프로메테우스 문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장난이거나 공포와 반과학적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는 것일 수 있죠. 세바스티안 마르탱의 원격 관측, 매혹적이지만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주관적 환시입니다. 벌떼 영상은 위성 군집이나 우주 쓰레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각 퍼즐 조각엔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죠.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질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연출일까? 왜 위조자가 기존 이론과 프랙멘터리 영상과 완벽히 조화되는 서사를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였을까? 이 이야기는 깔끔하고 의도적이며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핵심을 놓친 건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 겁니다. 진실은 참 거짓 이분법이 아니라 더 불편한 회색 지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언이 실제로 설명할 수 없고 불편한 이상 현상을 감지했는데 괴상한 이야기가 진실을 희석하기 위해 각본된 걸까요? 3위, 아트라카 진짜 혜성이라 해도 그 적절한 등장은 우리 집단 무의식의 강력한 상징적 이야기를 점화했을 겁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와 기술적 오만의 대계에 대한 확고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데이터와 추측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죠. 하지만 이 명제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제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안다고 믿는 현실의 본질의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CERN이 정말로 분노한 우주 감시자들과 접촉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동굴벽의 그림자에 불과할까요? 만약 그들이 실제한다면 우리는 이미 운명을 봉인해버린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답변을 받아보세요.